내일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릴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통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간 부분 휴전이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중단하는 휴전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부분 휴전안인데요. 백악관은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과 영구적 평화에 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할지는 주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휴전 제한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전망,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러시아가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 부분 협의에 대해서, 부분 휴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재건주로 불리고 있는 SG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TIM이라든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모두 다 음봉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 대비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대다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을 다 던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순매수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일단 시장에서는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 이 부분 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에너지와 인프라 쪽에 대한 공격만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휴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공간, 이 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실제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휴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주, 이 휴전에 대한 어떤 수혜를 주로 분류되고 있는 재건주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이 포로 교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9일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흑해상에 대한 어떤 휴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진짜 전면 휴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항상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등락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대동, SG 다 밀렸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는요. 제가 기존에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SG라든지 아니면은 SY, 그다음에 대동이나 대동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를 좀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SY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오늘 3%대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세가 강화가 됐어. 오늘 3%대 빠졌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캐시카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또 수급이 붙으면서 빠르게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Y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SG입니다. SG는 이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기반을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이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G도 그렇고 그리고 SY도 지금 현재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쪽과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 또는 인프라를 지금 확장해 놓은 어떤 케이스라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라면 일단은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어서 빠졌을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해서 추천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 볼 텐데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SK하이닉스 차세대 칩 치고 나갔다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차세대 AI 시장 경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HBM4 12단은 AI 연산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역폭과 용량을 갖춘 제품을 말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과 AMD, 퀄컴 등 AI 반도체 기업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쟁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이달 말부터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도 2년 안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급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 경쟁력과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성능 검증과 양산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붙어줬습니다. 이제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왔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12단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 올라와 줬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HBM4 이 12단에 대한 공개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보면 사실 지난해 이 회사가 HBM4의 전 단계죠. HBM3 12단을 3E 12단을 가장 먼저 공급한 게 또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은 뭐 HBM 쪽에서는 가장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GTC에서 일단은 이제 진스왕 CEO가 일단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블랙웰이라든지 최신형 블랙웰, 뭐 GB300이라든지 아니면 G300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루빈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까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HBM3를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4까지 계속적으로 이 납품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신형 GPU로 가면 갈수록 이 HBM의 탑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같은 하나를 팔더라도 예를 들어 GPU 하나에 들어가는 HBM량이 많기 때문에 GPU 하나를 팔았을 때 훨씬 더 많은 HBM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최신형 GPU를 계속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출시를 했을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도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 27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업황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 시장에서는 봐야 되는 대장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장주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궁금한데요. 오늘 전자닉스 모두 다 상승 탄력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보다 사실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 때문이었는데 역시나 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봤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좀 굉장히 지금 저렴한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낸드라든지 디램 자체가 지금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삼성전자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오늘 급등 이후에 상당 기간 좀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이 HBM3E 납품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게 가장 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던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함께 맞춰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또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답변까지 매니저님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